사실 그간의 상승장에 비하면 그렇게 깊은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업들의 실적이 막 계속해서 좋아지는, 분기별로 계속 좋아지는 상황은 앞으로는 좀 힘들 거라는 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한 그 미국 소비 시장은 거의 확정적으로 폭망이에요. 저희가 그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인터뷰를 했던 게 1월이었더라고요. 네. 올해 초. 벌써 1월이. 예. 시간이 빠릅니다, 정말.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강대권 대표님 다시 모시면서 1월에 나갔던 저희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어차피 저도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네. 근데 네.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에 와서 한 9개월 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반기도 제대로 보셨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내용도 네. 잠시 후에 좀 많이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전 유경 PSG 자산운용의 CIO 셨다가 네. 지금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십니다. 네. 강대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영전을. 별 말씀을. 네. 라이프 운영 강대건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오셨었는데 이채원 의장님, 네.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을 키우신 이채원 의장님이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 예, 이사회 의장님으로 이사회 계십니다. 의장님으로 네. 계시고, 그리고 강대권 대표님은 이제 뭐 집행임원 대표이사. 네, 제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눠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님께서 이제 전체 총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대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큰 그림 다 그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 네, 이제 운용의 이제 세부 업무 이런 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IO 업무도 같이 당연히 해야 하는. 네. 라이프 자산운용이 최근에 이사했다면서요? 네, 사무실이.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6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아직 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사무실도 좀 세팅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이제 한 100일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시작하고 있는 느낌으로 네, 새롭게 확장 이전했습니다. 네. 확장 이전도 하시고 아니면 번창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설립 시기가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와이스트릿이랑 이제 같이 가시죠. 네. 예, 저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앞으로 계속 빼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라이프 자산운용은 지난번에 이채원 의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운용 철학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다른 데랑은. 네, 다른가요? 라이프가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for everyone. everyone. 예.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everyone. 네. 그 약자라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철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실은 롱텀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길게 하면서 해서 라이프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이 마당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인생을 걸고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라이프를 했었고, 예. 이제 외람되지만 이제 그 롱텀 인베스트먼트는 좀 라이프에 좀 약간 그 꿰어 맞춘. 원래 그 네이밍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네, 대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네. 그 약자에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물론 뭐 원래부터 그런 의미는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인생을 걸고 좀 이렇게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의 결기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 특히 뭐 공모펀드는 더하고 뭐 사모펀드도 이제 뭐 신뢰의 위기가 많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네.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운영을 하겠느냐라는 네. 생각들도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진짜 인생을 걸고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철학은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스트릿도 사실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지인들한테 목숨 걸고 한다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남의 그냥 녹을 먹던 예. 월급만 받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애 셋이랑 같이 이제 길거리에 네. 자, 영문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앉으시다 해서 Y 스트릿이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스트릿으로. 그래서 이게 그런 깊은, 네. 저희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예, 네. 영문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Y 스트릿이 잘 돼야 됩니다. 네. 목숨 걸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심을 다해서 투자하시고 좋은 콘텐츠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네. 인생을 걸고 잘못되면 영문도 모르고 겨울이로. 그래서 진짜 네. 우리는, 왜냐면 투자자분들이 자신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목숨 걸고 투자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또 가볍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은 가벼울지라도 내용은 진중하게 가야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난 1월에 네. 주식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 보면은 많이 와닿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랑 일단은 시장이 180도 달라졌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때. 1월에는 네. 뭐 코스피 사상 최고치 네. 갈 때였고 지금은 뭐 오늘이 10월 13일 찍고 있는데 2,900선도 간당간당한 네.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좀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많이 좀 달라졌을지. 네. 네. 지금 뭐 최근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 1월 달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난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로 1년 반 동안 워낙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뜨거웠죠. 사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뼈 아프고 좀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 사실 그간의 상승장에 비하면은 그렇게 깊은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약세장 얘기할 때 한 20% 정도 하락하는 걸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한 10여 고점 대비 뭐 10% 조금 초과돼서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사이 이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에 비하면 네. 좀 조정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조정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상은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 코로나 사태 작년 3월 이후에 시작된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한 국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네. 국면이 다음 국면으로 바뀌어가는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양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러 뭐 시장을 좀 겪어보신 분 입장에서는 한 10% 초반대 하락한 거는 늘상 있는 네.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못 겪어보시고 네, 네, 예, 네. 3,300 기억이 이제 진하게 남다 보니까 또 S&P 500 같은 경우 한 5% 정도 떨어질 때 우리 시장은 10여 % 떨어지는 경우가 또 과거에도 많았고 네. 앞으로도 보통 많을 수 있고 뭐 일상다반사죠, 그 정도 조정. 네. 지금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시장, 견뎌야 하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뭐 견딘다는 말은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이 정도 현상이 네. 뭐 세상이 크게 바뀔 현상은 아니다. 뭐 이제 뭐가 무너지고 바뀌고 뭐 네. 이제 망했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일상적인 조정의 양상은 있다. 근데 이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없던 움직임이 왜 나타났을까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딘다라는 게 뭐 견뎌야죠. 뭐 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변동성 감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견딘다는 의미를 약간 좀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네. 그 견딘다는 의미가 그냥 지금 잠깐은 조정 힘든 건데 네. 이게 다시 우리가 3개월 전, 6개월 전 봤던 시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시는 거는 조금 그 안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이제 기대를 높게 하면 안 된다. 기대도 기대지만 이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국면이 바뀌고 있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견딘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여기서 참고 견디면서 새로운 걸 준비해야지 이런 느낌을 견디시는 건 오케이인데 네. 이게 이제 이거 잠깐 지나가는 비고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컴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좋은 시절만 다시 추억하고 기다리고 돌아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큰 변화, 새로운 국면은 네.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 연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거품이냐? 네.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지속되지 않아야만 거품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상승장을 만들었던 크게 이제 두 가지 추동력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돈이 계속 풀린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추동력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뭐 많이 올라도 상관은 없다. 그때 저도 표현하기를 거품이 계속되면 이게 뭐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네.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거품이었구나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거는 그 연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두 가지 큰 드라이버, 유동 돈이 계속 풀린다. 예. 그 다음에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가 지금 약간 둘 다 깨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 네. 둘 다 깨지고 있다고 둘 다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지금 켜져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네.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 정책 당국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게 약간 간극이 있잖아요.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
4%, 네. 또 미국은 막 5% 이야기 나오고 이 정도면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경기 회복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정상화 시켜야지, 네, 금리 네. 올려야지 이렇게 가는 건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야 아직도 지금 살얼음판인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실인데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는 게 맞아? 이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네, 네, 네. 그 어떤 스탠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 투자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 그 정의를 한다면 네. 투자자가 느끼는 경기는 사실은 그 주식의 가격으로 보는 거잖아요. 연동이 많이 되죠. 네, 솔직히 주식이 그러죠. 빠지면. 근데 사실은 주식의 가격이랑 경기랑은 좀 괴리가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50% 60% 올랐는데 네. 그 정도 50% 60% 오를 만큼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코로나 락다운 속에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기랑 투자자가 느끼는 체감이랑 되게 많은 그 차이가 있고 아하.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예, 대부분 괴리인 상태로 있고 대신 그 유동성에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경제 전반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실물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책이 이제 시장의 흐름과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는 거죠. 그걸 또 당연시 이제는 해야 되는 거고. 네, 원래 그런 거죠. 네. 늘 있는 변수, 상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1월에 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장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도 제가 맞아요. 했었나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2,900까지 이제 10% 이상 내려온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걱정합니다. 2,900이 깨지면 어떡하지? 뭐 PBR 코스피 1배는 2,700 언저리라는데 네. 그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장인지 아니면 1월에 장 좋을 때 조심했어야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장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너무 빨리 여쭤봤나? 네. 더 끝나갈 줄 네, 알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PBR 한 배가 깨지냐 마냐, 뭐 내년에 장이 좋냐 안 좋냐 할 네. 때 이제 내년에 지금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성장 기업들이 내고 있는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네. 뭐 이 정도는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생각해 봐셔야 되는 분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이고 네. 수출 제조업입니다. 네.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그 실물 제품의 그 업황, 그 수요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 지난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좀 과도하게 좋았어요. 수요가요? 네, 수요가 과도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사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네. 뭐 실물이 좋진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 데이터가 별로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소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비스, 우리가 보통 뭐 여행 가고 네. 음식 식당 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상품 소비에 관련된 지출이 있어요. 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당연히 코로나 이전보다 뭐 말도 안 되게 침체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상품에 대한 이 소비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지난 1년이 한 20%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1.2배 정도 상품을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평년치 대비 20% 높은 정도까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자본주의 역사에 그 정도까지 증가폭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렇죠. 서비스 집안에서 소비를 못 하니까. 맞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으로 이제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불황이었지만 이런 상품 소비,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황이었고 네. 이 호황들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되게 수혜를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뭐 내년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차치하고 떠나서 이제 최근 2020년 하반기, 2021년 뭐 우리가 이제까지 한 상반기까지 이런 경험했던 이런 그 엄청나게 큰 수요가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보는 거는 되게 큰 무리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풀려서 밖으로 나가서 서비스 지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은 더 살 거잖아요. 네. 이제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우 저 침대 오래 썼는데 바꿔야지 이러면서 침대를 바꿨는데 이제 침대를 한번 바꿨다고 뭐 내가 계속 6개월마다 한번 침대를 바꾸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노트북을 뭐 새로 싹 바꿨지만 영상 통화해야 되고 뭐 줌 수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꿨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가 지속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경기든 금리 이런 걸 떠나서
이 상품 소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올해 봤던 호황이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엽기적. 기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조업 위주의 한국 네, 경제 구조에서도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요새 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모든 것이 피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주가 지수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실적 자체가 네. 이제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뭐 조심했었어야죠. 이미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게 주식을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 간에 조금 마음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 과거와 같은 화랑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당연히 깔아야 되겠지만 네. 이제 과거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막 계속해서 좋아지는 분기별로 계속 좋아지는 상황은 앞으로는 좀 힘들 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좋아질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네, 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네. 거고 앞에서도 이제 뭐 상품, 서비스, 뭐 소비 또 수요는 과거에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 이제 주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 뭐 상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또 상품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도 굉장히 계속 디테일하게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꼽자면 또 이게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있으실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금리는 상승 추세를 좀 탔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높은 거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시장의 재료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거는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은 이미 확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제한이 되는. 경제는 예.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간 가격이 경기를 실제로 이제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 요게 지금 제일 첨예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건데 수요가 너무 좋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공급이 좀 제한된다는 거랑 네.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둘 다 풀릴 거잖아요. 이제 수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처럼 이게 물건을 미치듯이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앞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우니까 네. 수요는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내려앉을 거고 네. 그다음에 공급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하고 백신 맞고 하면 이제 풀리겠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궤적을 이렇게 이제 올해 피크를 치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안정이 될 텐데 네. 요 높에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서 경기를 훼손시키느냐 안 훼손시키지 않느냐 요게 지금 첨예하거든요. 네. 긍정론자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부정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서 경기를 약간 상처로 내고 가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표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그 실물 소비 네. 네, 뭐 미국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연말에 훼손이 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뭐 높은 인플레와 뭐 여러 가지 뭐 번복 현상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티면서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강 대표님은 약간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말씀드린 제가 것처럼 사실은 너무 정답을 달라고 콕 네. 집어서 여쭤보긴 했어요. 네. 네.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라서 근데 뭐 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운용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막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6월 달이 공교롭게도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징크스가 있는 게 펀드를 새로 만들면 무조건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한테는 이제 위기이자 기회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 기회가 되려 그러면 어쨌든 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약간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왜냐면 계속 안 좋으면 저는 이제 시작인데. 일단 투자자들은 사실은 조금 낙관론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네. 낙관론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약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망가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제일 크게 보는 근거는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는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품 소비는 20% 늘어났지만 그 미국 소비자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3분의 2를 서비스에 쓰고 3분의 1을 상품에 써요. 네. 근데 3분의 1이 많이 증가를 해도
나머지 3분의 2가 워낙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소비의 총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아. 금리가 낮다든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소비 여력은 되게 많이 확대된 있는 상태에서 예. 소비 총량은 줄었기 때문에 음. 그 지금 내년에도 그 선진국 소비자들이 소비에, 그러니까 그 생산에 뭐 이런 그 경제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력이 풍부한데 이게 이제 현재 이 올해 겨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견뎌낼 수 있다. 아. 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큰 이제 관점이어서 뭐 올해 4분기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추동했던 네.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 음.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금리 이런 요인들은 좀 내년에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서비스업이 더 살아나려면, 서비스 소비가 더 좋아지려면 빨리 이제 코로나 문제, 뭐 무슨 변이 바이러스 네. 이런 게 조금 이제는 잦아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미국도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런 기대가 되게 큰데 공급 쪽의 병목 현상, 아시아에서부터 만들어서 뭐 미국이라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조 자체도 계속 셧다운 때문에 문제고 운송 자체도 좀 뭐 선봉량 때문에도 힘들고 해서 이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소비를 하려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레깅 때문에 네.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네. 자동차부터 뭐 저도 뭐 자전거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못 사는 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이게 체인도 맞물려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계속 어긋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만큼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한 그 미국 소비 시장은 네.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거의 확정적으로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소비는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 이유들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뭐 미중이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상품은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에 대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음. 지금 중국에서 상해에서 LA로 물건을 보내는데 최소 2달은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건을 많이 보내려면 지금 물건을 이미 보냈어야 그쵸. 되는데 실어놔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의 9월 달에 그 전략 위기가 와가지고 사실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그 중국 생산 시스템이 전력 부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물건이 부족하고 운송도 안 되는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건을 보내야 되는 가장 마지막 시즌에 전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와버려가지고 사실은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좀 주가 지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단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무슨 뭐 몇 달 공장을 못 돌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며칠만 못 돌려도 그게 또 이제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가 네. 생겨버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맞다. 그 코카콜라가 컨테이너선을 못 구해서 음. 벌크선에다가 그 원재료 같은 거를 실어갖고 겨우 보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컨테이너를 이용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포장을 잘해서 벌크선에다 때려놓고라도 막 보내야 되는. 네. 네. 아, 되게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납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뭐 선복을 구하려면은 운이 뭐 몇 배를 주고서도 일단은 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진도 더 안 좋아지는 측면들도 있고 내년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일단 되게 큰 변화를 네. 대비해야 한다라고는 했는데 그럼 네. 계속 우리는 살얼음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네. 좀 큰 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 네.